안녕하세요, 놀부입니다. 오늘은 남한산성을 한 바퀴 돌아보려고 합니다. 산성은 전국 곳곳에 있죠. 각 성마다 가지고 있는 이야기는 조금씩 다르지만 성을 두르고 있는 성곽길은 역사와 자연을 감싸고 있는 아름다움의 극치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 남한산성은 병자호란을 겪은 우리의 슬픈 역사가 있는 곳인데요. 저는 이 남한산성의 성곽길을 슬픈 역사가 만들어낸 가장 아름다운 곡선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길을 걸으면서 남한산성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남한산성 행궁터를 출발해서 수호장대에 들렸다가 성곽길을 따라서 서문과 연주봉 옹성 그리고 북문을 지나서 동장대에 들렸고요. 삼안문을 통해서 남한산과 한봉을 지나서 큰골로 하산을 했습니다. 도로를 따라서 다시 노타리까지 걸어갔는데요. 전체적인 이동 거리는 10km 정도 되었고요. 휴식과 촬영 시간을 포함해서 6시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물론 이 코스 말고도 다양하게 탐방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병자호란의 가장 중요한 무대가 되는 남한산성 행궁이 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우리나라 역사에서 정말 잊을 수 없을 만큼 아픈 일들이 벌어진 곳이기도 합니다. 행궁 옆에 금림조합비가 있습니다. 이 주변의 소나무가 벌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금림조합원들이 보초를 서가면서 지켜낸 덕분에 지금처럼 울창한 소나무 숲이 보존될 수 있었는데요. 당시 조합장이었던 석동균과 이영리의 덕을 기리기 위해서 세운 공덕비라고 합니다. 전국에는 20여 곳의 행궁을 두었는데요. 실제로 왕이 행차한 행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광주 행궁이라고도 부르는 이곳에는 인조가 머무는 것 말고도 가까운 곳에 있는 세종과 효종이 모인 영령릉을 참배하기 위해서 숙종과 영조 그리고 정조와 고종이 이곳에서 머무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 광주 행궁만이 유일하게 종묘사직을 두고 있습니다. 이곳은 종묘에 해당하는 좌전입니다. 지난번 폭설로 나무들이 많이 훼손된 것 같습니다. 아직도 바닥에는 눈이 많이 남아있고요. 또 얼어있는 부분도 꽤 많았는데요. 당분간 이곳을 탐방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행궁 옆길을 따라서 30분 정도 오르면 수호장대가 있습니다. 남한산성을 탐방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곳이죠. 수호장대는 군사적 지휘와 관측을 위해서 지은 누각인데요. 동장대, 서장대, 남장대, 북장대, 외동장대 등 남한산성에 있는 5곳의 장대 중에서 가장 큰 규모였는데 현재 유일하게 남아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조선시대 군사 5군영의 하나인 수호청이 있던 곳인데요. 남한산성 안에서 제일 높은 청량산 정상 지점에 위치해 있고요. 남한산성 내에 있는 건물 중에서 가장 화려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망루는 병자호란 때 인조가 겪은 시련과 청나라의 볼모로 잡혀갔던 효종의 원한을 잊지 말자는 뜻에서 영조가 지은 것인데요. 원래는 수호장대 2층에 걸려 있었는데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새로 설치한 정각에 걸어 놓았습니다. 수호장대 앞쪽 조망이 참 좋죠. 잠실 방향이고요. 관악산과 청리산 방향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산성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서문 쪽으로 가다 보면 오른쪽 숲에 병암남성 신숲이라는 비문이 있는데요. 정조 3년에 남한산성을 보수공사할 때 들어간 비용부터 보수하는 과정 그리고 공사에 참여한 18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과거 한양을 지키던 4대 요새가 있죠. 북쪽에 개성, 남쪽에 수원, 서쪽에 강화, 그리고 동쪽은 광주 남한산을 중심으로 하는 바로 이곳 남한산성이 있습니다. 남한산성의 역사는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백제 시조 운주왕이 세운 위례성이라는 주장도 있고요. 또 신라 문무왕 13년에 세운 주장성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태종 때부터 남한산성의 군사적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는데요. 후금이 침략할 것 같은 조짐이 있자 각 고을별로 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세종 때는 이곳을 군사시설로 이용하기도 했는데요. 광해군 때부터 본격적으로 축성을 시작했고요. 인조 때 이괄의 난을 겪고 난 후에 지금의 모습을 갖추었다고 합니다. 남한산성이라는 영화가 개봉되면서 병자호란과 이곳에서 있었던 슬픈 이야기들이 더 많이 알려졌죠. 명나라와 가깝게 지내던 조선에 불만을 품고 있던 후금은 이름을 청나라로 바꾼 뒤인 1636년 12월 9일 12만 군사가 조선을 침공하게 됩니다. 왕자들은 강화도로 피신을 했는데 인조는 길목을 차단하고 있던 천군들에게 막혀서 강화도까지 가지 못하고 12월 14일 급하게 이곳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당시 성 안에는 13,000여 명의 군사가 있었고 5-60일 정도의 식량만 남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천군들은 성을 포위했고 남한산성은 철저하게 고립이 됩니다. 그렇게 고립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성 안에서는 내분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결국 강화도가 함락되면서 기세가 기울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에 식량도 떨어지고 한파가 몰아치면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45일 만인 1월 30일에 항복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조선은 그야말로 치욕적인 일을 당하게 됩니다. 삼전도, 지금의 송파구 삼전동에 있는 당시 산반나루터에 소복을 입은 인조가 높은 단상에 앉은 태종을 향해서 3번 절하고 3번 머리를 땅에 찢는 300호 고대료를 했죠. 이는 자신의 죄를 조아리는 당시 여진족의 전통적인 의식이었다고 합니다. 그 왕이 무릎을 꿇고 항복하는 모습은 조선 백성들과 신하들에게 큰 충격과 수치심을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청나라에게 막대한 조공을 바치면서 백성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게 됩니다. 조정에 불만이 쌓여가면서 결국 잦은 밀란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연주봉 옹성으로 가는 앞문입니다. 옹성은 성문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성에 성벽을 덧대고 길게 돌출을 시켜서 한 겹의 성을 더 쌓는 것을 말하는데요. 남한산성에는 모두 5곳의 옹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 이 연주봉 옹성은 서울과 하남, 남양주 일대를 점령할 수 있는 요충지라고 하는데요. 병자호란 이후에 쌓은 것이라고 합니다. 병자호란 이후에도 남한산성은 계속해서 우리 역사의 사건 속에 등장하는데요. 1896년 민비시해 사건 이후에 경기와 이천 지역 의병들이 이 남한산성에서 을미사변을 일으켰고요. 1907년에는 해체된 조선군에게 몰수한 탄약과 군수물자들을 이곳에서 폭발시키기도 했고요. 그 이듬해에는 남상목 윤치장이 활동한 정미의병이 있었죠. 그리고 1919년 3월 27일에는 인근 주민 300여 명이 이곳에서 만세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또 1930년대에는 정령배, 석회환 등이 조직한 남한산 노동공조회가 이곳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면서 항일 민족운동의 중심지로 부상을 했는데요. 일제에서 해체되긴 했지만 이 사건으로 위기의식을 느낀 일본은 남한산성 아래에 있던 광주군청을 경안동으로 이전을 해버립니다. 지난 300여 년 동안 군사와 행정도시로 번창하던 이곳은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점점 쇠락하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일본에 의해서 이 남한산성은 대부분 파괴되었고요. 거기에 한국전쟁의 피해도 컸다고 합니다. 1975년부터 복원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여러 번 시행과 중단이 거듭되었고요. 2002년에 다시 복원을 시작해서 2012년에 현재의 모습으로 복원이 되었습니다. 수호장대가 있는 주봉인 청량산을 중심으로 북쪽에 연주봉, 동쪽에 남한산의 주봉인 벌봉과 망월봉, 그리고 남쪽에 한봉을 비롯한 몇 개의 봉우리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복원이 되지 않은 구간을 포함해서 현재 남한산성의 둘레는 약 12.1km에 이릅니다. 병자호란 이후에 축성된 봉암성, 한봉성, 신남성 등 3개의 배성과 5개의 옹성도 함께 연결되어 있는데요. 바깥쪽은 경사가 급한 데에 비해서 안쪽은 경사가 완만해서 방어에 유리하면서도 적의 접근이 매우 어려운 편이라고 합니다. 이어지는 삼각길 정말 아름답죠. 값지지 않고 부드러운 곡선인데요. 어떤 곳은 물이 흐르듯이 또 어떤 곳은 굽이치듯이 동전대까지 이어집니다. 이 아름다운 삼각의 돌과 벽돌 한 장 한 장에는 이렇게 짓눌리고 아프게 살아온 우리 역사의 한과 무거움이 함께 쌓여 흐르고 있습니다. 이곳은 인조 2년에 축조된 북문입니다.
병자호란 당시 이 문을 통해서 천군을 기습했는데요. 오히려 가장 큰 피해를 입고 패한 법화걸 전투가 있었던 곳입니다. 이 피해를 잊지 말자는 의미로 정조가 전승무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조선 역대 임금들의 시문을 모아놓은 열성어제라는 시문집이 있습니다. 이 시문집에는 숙종이 병자호란의 슬픔과 당시 조정의 암울함을 표현한 시가 있습니다. 남한산성 행궁에 있다가 감회가 일다. 천연의 금탄 성지가 왕기를 진무하고 봉황 날고 용이 서려 대궐을 옹이하네. 군영의 다리 밝아 딱딱의 소리 들려오고 행궁의 바람 빨라 피리 소리 드무네. 험천에 비가 내려 마음이 아프고 쌍량의 구름 짙어 슬픔이 더해지네. 조정 계책 좋지 않아 진실로 한스러우니 충신과 의사가 옷자르게 눈물 적셨네. 그 당시의 아픔과 한스러움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곡선입니다. 위치별로 복원 상태는 조금씩 다릅니다. 성 안쪽과 바깥쪽에 산천로가 있습니다. 북문을 지나고 동장대에 가까워지면서 꽤 경사도가 있는 지점을 오르게 됩니다. 군포지는 지금으로 말하면 초소 같은 건물이 있었던 곳인데요. 기록에 의하면 남한산동 내에는 모두 125곳의 군포지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한 곳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네, 이곳이 동장대가 있었던 곳입니다. 북한산에도 동장대가 있죠. 인조 때 지어졌다가 후에 무너졌는데 연주봉 웅성이나 다른 관측시설들을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수호장대만 다시 지었고 이곳이나 북전대 같은 다른 곳들은 새로 짓지 않았다고 합니다. 동장대 옆에는 적을 향해서 총이나 활을 쏘기에 쉽도록 낮게 쌓은 여장이라는 담이 있습니다. 이것부터는 성곽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복원이 되지 않은 상태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벌봉과 남한산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동장대 아래쪽에 문이 있습니다. 벌봉까지는 700m. 이렇게 성 바깥쪽은 거칠고 높습니다. 저 위쪽이 동장대로 아래 돌출된 곳부터 이곳은 봉양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부터는 거의 복원되지 않은 예전 모습 그대로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한봉 갈림목인데요. 벌봉은 200m, 남한산은 400m, 한봉까지는 1.4km 남았습니다. 네, 남한산 정상. 이곳에 정상석이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곳에서 오른쪽 저 높은 곳이 정상이라고 합니다. 네, 이곳이 남한산 정상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한복으로 가는 길에는 거의 복원이 되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네, 여기서 오른쪽은 큰골 1.2km, 한번까지는 1.1km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문이 있습니다. 이 한봉성 이정표에서 한봉은 왼쪽에 있고요. 앞쪽은 돌조각공원 방향입니다. 이 조각공원으로도 하산을 할 수 있습니다. 한봉 오르기 바로 전에 노적선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네, 이곳이 외성 중 한 곳인 한봉성입니다.
저희 쪽에 한봉이 있는데요. 남한산성 축조 시에는 이곳이 빠진 상태였는데 천군이 이곳에 진을 치고 화풀을 쏘아서 인조가 머물던 행궁에 떨어졌다고 하죠. 전쟁 중에 이런 요충지를 빼앗기는 것은 승패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겠죠. 그런 이유로 병자호란이 끝난 뒤에 본성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이곳에 한봉성을 축조했다고 합니다. 네, 한봉에서 약 200m, 10여 분 정도면 큰 꿀로 하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이 큰꿀 정류장인데요. 광주에서 오는 15-1번 버스로 행궁 앞쪽에 있는 정류장까지 갈 수 있습니다. 셔틀버스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주차 교통표는 아래 더보기에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버스 시간이 조금 남아서 그냥 도탈까지 걸어갔습니다. 1.6km 정도에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이곳이 동문입니다. 이 옆에 주차장이 있고요. 이곳에서 망월사나 장경사 그리고 동장대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제가 경주에 갔을 때 알게 된 사실인데요. 이것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역사와 문화의 과장답게 모든 개인 건물은 물론이고 교회나 파출소, 관공서 건물도 지붕은 전부 기아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선조들의 아픔과 눈물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곡선 남한산성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기회가 되면 이곳의 가을도 담아보려고 합니다. 시청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